그래야 돈이 되지. 블루베리 지금 저 품종은 뭐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가 지금 숨긴 게 아니라서 아, 이거 좀 있으면 안 내려올 거 아니에요. 이장하고 한번 같이 내려올게요. 블루베리 그러니까 늦게 따면 노지하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네. 요거는 지금 얼마 합니까? 15,000원 정도는 합니까? 키로당. 그래 더 할텐데. 더 해예. 지금 저 일찍 내는 거는 조금 더 받을 겁니다. 예. 그 내가 볼 때는 지금 초기에 뭐 15,000원씩 했는가 보던데. 예. 여기 안에 초기에는 한 10,000원 정도. 예. 저렇게 이거 소위 이제 일명 포터 재배인데 저리 하니까 생장이 좀 안 약하던가 예? 약하지. 관리하기가 조금 신경이 좀 쓰입니다. 제 과육도 그렇고 아무래도 생장이 예. 땅에보다야 많이. 전질해가지고 말좀 다 끊어내야 돼. 그러고 여기에 뭐가 문제냐 하면 이게 이제 물이 바깥으로 많이 정발이 돼. 예, 수분. 그래서 물 공급을 자주 하셔야 돼. 그렇지. 그게- 자주 하면 예. 유실도 많이 되고. 그러니까. 토양에서는 유실이 별로 안 되지만 예. 여기서는 유실도 많이 되지. 예. 그러니까 이 비료 관계라든지 어떤 뭐 추비 관계라든지 물 노지 관계. 딱 수분 그게 제일 좋지. 그렇지. 예. 근데 이거는 수분이 또 과하면 잘 죽으니까요. 예. 이건 물 관계도 좀 신경 써야 돼. 예. 근데 하우스를 이렇게 좋은 걸 비싸게 지가 이 블루베리 해갖고 서질 안 맞지. 수지 안 맞지 이거. 이거 하우스 지은 거만 해도 보니까 몇 천만 원 들었겠는데. 몇 점만 들었더니. 예. 여기 길이가 한 80m 정도는 되겠는데 길이 80m, 폭이 20m 정도 되네. 네. 그럼 28이 16, 1600제곱미터. 평당 10만 원 해도 1600만 원. 평당 20만 원 하면 3200만 원인데. 20m가 한 조금 더 되겠네. 한 2m 정도 되겠네. 예. 논바닥이 20. 제가 볼 때는 이거 이래저래 해가지고 한 3천만 원 가까이 들어야 되겠는데 이거? 예, 예? 많이 투자 들으시죠. 많이 했었긴. 3천만 원 더 들었을 걸요. 지금 자재비도 이게 쌀 때 했는 게 아니고 비쌀 때 했거든. 예. 작년 이맘때 여기 완공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본인이 안 지으면은 더 비싸고 본인이 지으면 3천만 원 정도 들 것 같고. 예. 예. 제가 이제 지어봐서 압니다. 아. 이거는 지금 아야 본인이 한 게 아니고 이제 이거 다 요 인건비 들이가면서 지은 게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한 4천 정도 봐야 되네. 그러니까 한 4천 들었겠어. 그러지. 이 블루베리가 경제성이 그 정도 안 되는데. 글쎄, 지금 다른 계획이 있을란가? 안 있겠습니까? 네가 육모장하고 겸해서 하니까네. 그리고 블루베리 이거 언제 하시는지 모르지만 세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는데. 그때 작년에 이었으니까네. 아, 그렇지. 네, 작년에 이었으니까네. 작년 뭐. 이맘때 완공됐습니다. 작년에 이었으니까. 3년생, 4년생 요 정도네. 네. 저는 많이 달리 있네. 근데 여기 지금 온 거 요거는 지금 어디서, 다른 데서 갖고 온 게인데, 그거는. 예. 자, 여기서 키운 게 아니고.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블루베리입니다. 품종은 저도 모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빼야 돼 그러면. 자, 그러면 오늘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앉아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래 안 합니다. 교육은 제가 5분만 할 겁니다. 하고 현장에 돌면서 제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왔느냐 하면 지지난주에 제가 교육을 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뭐 하는 건 유튜브입니다. 오늘 몇 분 오셨느냐, 어떤 분이 오셨느냐, 요렇게 나옵니다. 자, 오늘 이제 8분 오셨습니다. 오늘 이제 여기 육묘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하실 이제, 예? 육묘장 사장님이 안 오셨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중간 물대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기 중간 물대기를 하셔야 되는데 토곡에 지금 방금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잘 하신 분도 계시지만 통상적으로 잘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벼가 뭐 무성하니까 좋다 이렇게 가시는데 그러면 절단납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병해충 많이 하죠. 좀 있으면 태풍 오면 다 넘어가죠. 그러면 유기농이라든지 특히 친환경 같은 경우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이삭 폐기 거의 한 5주 전부터 물떼기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5월 하순에 이제 여기 거의 다 새청무지. 예, 그렇죠. 예, 새청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월 하순에 보통 많이 심으셨지. 5월 20일에서 30일. 6월 5일 전 6월 달도 있습니다. 예. 6월 5일 정도. 예. 6월 이쪽 저쪽이다. 예. 그러면 뭐 5월 25일에서 6월 5일까지 이 정도로 보면은 지금 물떼기가 시작돼야 될 놈들이 많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위로 왔다 갔는데 보니까 물떼기 하셔야 되는데 물이 그대로 잠겨 있는 데가 많습니다. 내일 그 친환경 제재 살포하신다고 물 떼라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늦은 데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운동하실 겸 그냥 같이 한번 돌겠습니다. 가셔가지고 비는 오지만은 얼른 제가 이제 물 떼십시오. 만나가 됩니다. 물 떼는데. 그러면 요렇게 못해요. 그러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만 듣고. 저 유튜브 요라도 한 군데로. 지금 나갈 시점이 지금 비가 오는데 지금. 그래요. 큰일 났는데. 자, 그러면 한 포기에 아까 토곡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포기에 우리 눈에는 한 10서너 개밖에 안 보이는데 실제는 이 이삭 분을 한 개, 그러니까 새끼지. 새끼 친 게 뭐 한 19개, 20개, 어떤 데는 지금 30개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럼 절단납니다, 이거. 그 유기단지인데 또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좀 원래는 더 멋있게 이제 병해충도 덜 하고 쌀 품질도 저희들이 작년에 평가를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를 해보니까 관리 잘 하신 분, 안 하신 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중간 낙수를 꼭 이제 해 주십사 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 분들, 그러니까 단지장님, 이장님, 대표님들 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우지도 반드시 말씀을 꼭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맨 바깥쪽 말고 한 2줄 정도 들어가시 가지고 한 3줄, 4줄 정도의 그 한 포기당 새끼가 몇 개 치느냐. 그래서 15개, 16개 정도 쳤다 하면 물을 반드시 떼셔야 됩니다. 떼시고 지금 월요일까지 계속 비거든요. 비가 예보되니까 그 물 아직까지 대시는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절단나고. 근데 만약에 6월 한 4, 5일 이후에 이양을 하셨다 하면 6월 8일, 10일 하셨다면 이건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가장 핵심은 이제 새끼 친 개수 한 포기에 새끼가 몇 개냐가 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5개, 6개 정도 되면은 물을 더 넣으시지 말고 한 3일 좀 있다가 뒷독으로 확 파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전체 그냥 개수입니까? 안 그러면 분을 한 개수입니까? 분을. 분을만. 예. 그냥 한 포기당 보통 분을 많이 한 데는 30개 정도까지도 하고 또 과거에는 뭐 40개, 50개 정도도 됐거든요. 그 지금 제가 한 포기만 딱 뽑아 오겠습니다. 자, 이제 한 포기 뽑으러 갑니다. 지금 비가 여기 이제 앞쪽에 하나만 이렇게 뽑겠습니다. 설렁 빠져버렸다. 이거 아직까지 이거는 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하얀 뿌리가 많이 나오죠.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블루베리입니다. 시골에 이렇게 육미장을 멋있게 지어놨는데 이게 경제성이
좀 있어야 될 건데 좀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한번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자, 2개, 4개, 6개, 8개, 10개, 12개, 14개, 16개, 18개, 19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9개는 그거는 됩니다. 보이기에 좀 포기를 좀 많이 해가 심은 거네요. 예, 맞습니다. 요거는 바깥쪽에 있는 거 제가 뽑았는데, 그래서 안에 또 들어가시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되는 거 하시고, 근데 이제 우리 성에는 차지가 않습니다. 우리 관행은 좀 이렇게 뭐 크고 이렇게 해야 좀 잘 됐다 이렇게 하시는데, 실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다 이삭을 맺느냐?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이 맺어도 18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나머지 얘들은 다 뭐 하느냐? 얘들은 다 새끼 못 칩니다. 무여분열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영양을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에너지 낭비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뿌리가 결정적으로 약해집니다. 물을 계속 떼어놓으면. 그래서 뿌리를 강건하게 하시려고 하면 잘라줘야 됩니다. 우리가 나수를 일일이 자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물 떼기만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잘립니다. 잘리고 이 하얀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뿌리가 싹 나거든요. 그러면 후반기 되면은 이렇게 쫙 자랍니다. 그러면 태풍이 온다거나 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되거든요. 뿌리가 이렇게 수직으로 밑으로 내리면서 아주 강한 새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뿌리가 이게 당근 안 잘라주고 오래된 뿌리가 계속 있으면 나중에 시커멓게 되거든요. 그럼 양분도 흡수 못할 뿐더러 약해진 것들이 뿌리가 이제 시커멓게 되면서 태화가 됩니다. 이제 늙었으니까 완전히 노화가 되면 바람 불면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저 도복 되면은 이 이삭이 있더라도 도복이 많이 되면 완전히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여기서 발화를 해버립니다. 싹이 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일명 수발화라고 하는데 그거는 상품 가치 없습니다. 소도 줘도 소도 안 먹습니다. 그래서 절대 도복이 안 돼야 됩니다. 품질을 보장을 하시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에서 15개 정도가 이삭을 제대로 맺혀가지고 얘들이 15개가 충실하게 자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이게 중간 낙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농업적으로도 그런 이제 장점이 있지만 이게 이제 지구가 온난화되고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많이 더워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얘기들은 보니까 남극에 지금 온도가 6.2도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빙하, 빙산 다 녹아버리면 이 지금 뭐 다 물에 다 잠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농업 행위를 하면서 또 좋은 일도, 지금 뭐 우리가 식량 공급, 배고프면 달랜 것만 해도 큰 일이지만 추가적으로 또 지구 환경을 지키면 더 또 좋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가지고 꼭 실천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어제 제가, 그제에 제가 어디에 가서 이제 강의를 드렸는데 강의 끝나고 반드시 논에 가서 물고 파십시오 했는데 두 분 딱 파시더라고요. 100분 중에. 그래서 실천을 잘 안 하시는데 막 어제는 아마 가서 파셨을 걸로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들으셨으니까 비가 오더라도 우산을 쓰고 가셔가지고 물을 더 대지는 마시고 요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좀 제각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이 분을 쓰고 많고 어떤 데는 적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이제 너무 빨리 떼버리면 너무 적은 거는 손실이 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한 며칠 정도 조금 더 두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내가 그런 경우라고 하면은 뭐 지금 18개, 20개 있는 게 있고 10개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개 있는 것이 4개, 5개 정도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오늘 당장 뗀다고 해서 얘들이 수분을 섭취 못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 또 비지 않습니까? 비기 때문에 쟤들은 알아서 또 수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물을 떼야 되느냐? 보통 2주간인데
그냥 2주간 하면 의미가 없고 이게 논 바닥이 쫙쫙 갈라질 정도로 그때까지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3주간 또 물을 떼야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습니까? 그거는 제가 다다음 주 또 와서 제가 또 논을 일일이 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필지별로 물떼기 이제 그만하십시오. 지금 시작하십시오라고 체크를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실천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이나 건의사항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금간 정도가 예. 한 10mm 정도? 예. 그 정도면 되지. 예. 보통 뭐 많게는 한 20mm, 한 2cm 정도 손가락이 쑥쑥 들어갈 정도로 해도 좋은데 이제 중간에 비가 자주 온다든지 하면 내 2주간 했는데도 이게 금이 예를 들어서 손가락이 안 들어간다 하는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 빠짐이 좋은 노는 뭐 햇빛만 나면 한 3일에 뭐 건강이 시작하니까. 그렇지. 예. 그런 이제 토양 특성마다 또 다르니까 그걸 감안을 하셔가지고 손가락이 푹푹 들어갈 정도 된다 하면 이거는 뭐 확실히 하신 겁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그래서 2주간만 물만 떼주시면은 우리 이제 정부 정책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에 충분히 이제 기여를 하고 계신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2원 되면은 날이 뜨거면 논바닥이 더더 버려질 텐데.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대기 말라가지고 대기 갈라진다 하면은 물을 대셔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또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제가 계속 올 거니까 그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경로는 계속 나오시기 힘드시니까 단지장님하고 이장님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보통 되겠습니다. 그뭐 예. 심으고 며칠 얼마 정도 떼서 물로 빼면 됩니까? 그 통상적으로 35일에서 40일.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 다 새충무입니까? 서정무 있고 배곡 찰배 있고. 찰배는 제가 말씀드리기만 하고 찰배 자체가 분을 수가 적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제 새충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 35일에서 40일. 그 왜 그러니까 40일이면 40일이고 35일이면 35일이지 이렇게 좀 다르냐? 그거는 비료를 많이 하신 분은 이 새끼를 빨리 치거든요. 예, 빨리 치기 때문에 또 이제 자체적으로 토양 자체가 배수가 잘 되는 물이 잘 빠진 노는 조금 이제 늦게 빼시고 물이 좀 고는 물이 안 빠지는 노는 좀 빨리 빼시고 이렇게 이제 그런 차이들 때문에 한 5일 크게는 한 10일 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해주시면 이것도 이제 여기 또 한우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걸 잘 또 재배를 해 놓으시면 지피 아주 좋습니다. 소위 꼭대기 많이 해놔보면 아무 필요 없습니다. 소 안 먹습니다. 그래서 꼭대기 많인 진짜 이렇게 제대로 자란 그 나중에 볏집을 생산하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느 지역에 가면 예를 들어서 흙보리 먹인 뭐 한우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친환경 저탄소 농법으로 재배한 볏집 먹인 한우 이렇게 갈 수 있죠. 길면 저탄소 한우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많이 알아도 감추고 했고 뭐 자랑할 게 있어도 감췄지만 지금은 자랑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탄소 농법까지 친환경 플러스 저탄소까지 하고 있고 이렇게 좋은 볏집을 소한테 먹이고 있다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건 자랑은 본인이 하시면 그거 하니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다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만 실천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있습니다. 예, 하십시오. 그럼 물 빼는 거는 좀 터지고 앉아야 되는데 예. 물 대지를 못하는 돈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게 우리 국민 같은 데는 그게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그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연못을 그 저수지를 하나 더 팠다고 제가 말씀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직까지는 아직까지.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그래서 단지장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그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딱 나눠 가지고 이제 현실은 제가 일을 합니다. 위에서 물을 다 가다 보니까 막 밑에는 안 내려오니까 안 내려오게 예. 뭐 될 수가 없는데 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모내기 일시도 동일하게 똑같이 품종도 똑같이 하시면 그런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시기도 조금 다르게 하고 품종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을 좀 나눠서 심으시면 그러니까 이제 술이 어떻게 보면 불안전답 아닙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고 그 내년에는 저수지가 하나 이제 완공이 되면은 그런 문제가 없어지겠지. 왕공이 내년에 안 될 거예요. 안 돼. 주민들하고 합의가 안 돼가지고. 아, 저 프랭카드 그거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군수님한테 전화 드리려고 전화했는데 하여튼 통화는 못 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빨리 제 입장에서는 이게 해결이 돼야 뭐 저탄소 농법을 빨리 실천하니까 그래서 좀 우리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가능하면은 같이 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이제 그러면 해결책은 뭐냐 하면 저도 뭐 뚜렷한 해결책은 없는데 단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은 과거에 이제 우리가 물을 대면 한 10cm 정도 돼야 성에 차지 않습니까? 지금은 약계대기거든요. 약계대기는 3c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째자가이, 소위 째자가이 있으면 그냥 내려 보내십시오. 위에 내가 맨 위에 논 있다 해서 물 내려오니까 그 한 푹 떼고 물 빼다 안 하고 밑에 안 내려주고 이러시면 안 되고. 좀뭐 만간이 돼가고도 내려주면 하지만은 예. 네. 들어가고 자기 눈 들어가고 해라라고는 저쪽 배수로 봐. 너무 가들 나 또 보고 뭐 이렇게 보내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걸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제가 뭐 옛날에 그래 술이 안 된다비 돼갖고 네. 이거 보면 물 대어로 개인들이 꼴리를 댕긴다니까. 근데 여기는 그래. 지금 그래가 될리는 올해는 뭐 충분하지 싶은데 올해는 뭐 물도 많이 내려가니까. 그래 하여튼 이제 그래 가지고 지금 우리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얘기는 3cm 정도 약계되기 요걸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저탄소 인정 아시죠? 들으셨죠? 뭐도 반반 해야 뭐 그게 이제 3cm 그만 3cm가 3cm가 3cm 되면 딱 짜장하기 죽고 되는. 이게 조금 어떨 때는 그러니까 몸바닥이 그 하여튼 약게 되면 좋다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뭐 괜찮네. 물 약게 돼.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약게 되면 이거 물 올라가서 자, 그런 데는 괜찮은데 자, 균평기로 아직 다 못 하셨잖아요. 또 이모작을 하시니까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균평기가 이제 힘들다. 이모작 때문에 그러면 모짜리 할 때 소위 다루는 거 있잖아요. 균평기. 예? 그거 꼭 하십시오. 하셔가지고 좀 비란다 하잖아요. 비란다. 그러니까 평행을 좀 잡으시고 그렇게 해서 그래야 이제 잡초 방제도 아주 좋습니다. 우렁이가 어떤 논에 보니까 잡초가 좀 있고 어떤 통상적으로는 잡초 방제가 잘 됐더라고요. 원래는 이쪽에는 여기 다엔 아닙니까? 이거는 원래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동계장으로 심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균평기를 할 그 시기에 작물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절가 뒤에 쇠레를 하나씩 교체를 해줄 거든요. 예.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예, 전체는 예. 못 하고 예. 대표적으로 하시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평탄 작업은 대체적으로 잘 돼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물을 얇게 좀 이제 중간 물때기 하시고 그러면 3cm 하면은 또 5cm, 6cm 되시니까 그럼 1cm만 되십시오. 그렇게 좀 홍보를 해 주셔야 그런 미질도 밥맛도 좋아지거든요. 좀 그렇게 병도 적게 하고 또 안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이제 뭐 교육 시간에 말씀드리고는 있지만 그 실천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협의를 좀 잘 모아 주십시오. 예. 중간 물때기 하고 나면 예. 물이 같이 예. 물 고마 이해합니다. 오늘 되고 나면 내일 또 돼야 되고 예, 그래요. 맞습니다. 다 빠집니다. 그래 하면 되고 나면 일주일 후에 되시면 돼요. 그 이제 한번 지나가도 아니. 예. 그래야 뿌리가 뭐 왕성하게 잘 자라고 탄소 배출 안 되고 하니까 저탄소 인정받아서 멋진데. 그럼
물 더 안 내려준다니까. 꼭 못안 나놨고 그림이 가가 신기는 물, 근데 너는 이제 물 없다고 바꿔야 또망하게 예쁘고. 그래. 그 하여튼 그거는 제가 뭐 하여튼 그런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으니까 자체적으로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내년에는 더 좋은 이제 우리가 지금 다른 데는 경남에서 보면은 이 의뢰만 사실은 특혜를 받고 있습니다. 3년간 하시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에 지금 뭐 하려고 신청 많이 들어옵니다. 예. 그런데 의뢰형을 보십시오. 이게 선도지구가 딱 돼가지고 엄청나게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하시는 일도 많다는 것도 압니다. 이 유기농 친환경 하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전에 그만큼 일을 하셨으니까 이제 선도지구로 또 지정이 되셨어 하는 거니까 이왕 하시는 거 오늘 좀 같이 협의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빈병 수거함 농약 봉지리 의령군 일어났습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이 시골에 이런 데가 있습니까? 쓰레기 배출 요령해서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정자도 이야. 여 집값 비쌉니까? 납니다. 얼마나 합니까? 예, 제가 어제 봉황단지 가서 그 살고 싶다고 땅 주시려고 하시는 분 계시던데 오라고. 이건 얼마나 쌉니까? 이거는 되게 쌉니다. 집 한 채에 한 5천만 원 합니까? 뭐 5천만 원까지 하겠어요? 예? 모르죠, 그거는. 천만 하는 사람도 없고 사는 사람도 없고 집들어 그래. 가는 게 5천 원짜리 1억짜리도 있고. 통상적으로 이제 뭐 통- 현대식으로 지은 건물은 5천 정도 못 하지. 그렇지. 현대식으로 지으면 뭐 매덕하지. 현대식으로. 우리는 이거 머리만 떼고 자고 하고 센터. 방 두 칸 대청마루 있고 하면은 이거 되는 집도 전부 옛날 집. 우리 동네 좋죠? 예. 배가 바스락이기 때문에. 아니 저는 깜짝 놀라서 일로 제가 절로 갔나? 아 일로 지나갔는데 공기도 좋아요. 예. 아, 형님. 몇 받아 오셔. 아니 이 시설이 그 현장 교육하고. 참잘돼 있네. 하고 하니까. 메시지를 그래 보내놔서 그래. 그걸 해야지. 내가 일 주선 하는 사람도 힘든데, 하는 사람은 빨리 와서 그거만 하면 되지만. 손님 많이 오나? 예, 아니, 많이 안 그거하고 오셔도 됩니다. 예. 우리 이 지금 우리 그 여사님께서 예. 이 이제 마늘을 까고 계십니다. 저는 예. 취재하는 예. 근데 이 마늘을 예, 취재합니다. 저는 뭐. 말 취재. 요소 다 합니다. 그 제초제 아신 거예요. 예, 제초제도 안 치셨고. 근데 이게 마늘이 작지 않습니까? 작아서 그렇지. 예, 작은 게 좋습니다. 셉니다. 이게 지금 많이 했네. 입에 제가 넣어봤는데 엄청 셉니다. 이 왜 이제 잘라서 또는 아, 예, 썰어서 드시냐 하면 이게 항암 성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늘 많이 드시면은 암에 안 걸리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근데 이걸 미리 썰어 놨다가 한 10분 전에 그래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횟집이나 이런 데 우리 가시면 마늘이 썰어가 나오는지 그 집은 많이 이제 알고 계시는 분이죠. 아니면 빻아갖고 마늘을 빻는다 그러죠. 마늘이 찝는 게 아니고 빻는다 그러죠. 예, 빻아갖고 예, 드시는 그게 건강에 아주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면 학설적으로 가면은 조금 복잡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예, 안쪽으로 오십시오. 예, 이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마늘 드시는 법입니다. 15지. 16집이다.
자, 제가 쫙 보면 15가구 정도 됩니다. 이거 단지별로 또 이제 다 다르고. 근데 빈집이 있으시면 여기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예. 자, 오늘, 예? 그거는 누구 종사인은 좌우인데 팽솔 쪽 아이가. 그러니까 이게 해당 안 되겠지. 논 그래. 단지대 가면. 예, 단지별로 설명드립니다. 여기,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농사 하겠네. 여기가 개현 단지입니다. 예. 장경. 여기 보시면 개현로 2길입니다. 길도 그렇고, 아니, 오늘 저는 이 주차장도 해놓은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야, 이거 한번 정자 한번 보십시오. 예. 이 니스도 엄청 비싼 니스를 칠하시네, 보니까. 이 밑에 한번 보시면, 우리 시청자분들 반딱반딱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잘 못해가 한번 세를 하러 가는 길이고. 아, 그래. 그러면 막 끄집어지라니까. 제가 달라놨다. 못 앉아서. 그래. 호스도 못 사서. 아니, 멋있네. 너무 잘 됐어,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불러가 다시 할게 또 이래. 당신이 좀 뭐렇게 해야 일이 제대로 된다, 그지? 말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알겠습니다. 다시 하고. 예. 아유, 너무, 마음에 들거는 안 했지만 그래도 좀 맞긴 하다. 이 정도면 뭐, 이 정도면 최고지. 여기 3천만 원입니까? 뭐가 이게요? 예, 정자만. 우리 어디 사고 있는데 전국에서. 아, 더 돼예. 감사합니다. 3천만 원 주고 짓겠나? 대롱간 농사 짓는 사람 요즘 이제 가격은 뭐 3천만 원 어려워요? 3천만 원 가. 아, 그래요. 얼마예요 뭐? 제가 옛날에 듣기로 몇 년 좀 됐습니다. 3천만 원. 요 정도 팔각정 아닙니까, 이거? 그거하고 사진 안 찍는 예? 거. 육각정입니다. 진행자는 좀 사진 찍어가고 다른가 봐. 예, 육각정 맞네. 예. 그러면 시간이 한 10분 정도 빨리 예정보다 정확히 13분 빨리 진행이 됩니다. 여기 시계도 있네. 여기 여기 없는 게 없네. 예? 근데 사람은 다 해도 없는 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운동하는 거 허리 돌리기, 하체 흔들기, 어깨 근육 풀기, 운동 체조하는 거 다 있네. 그런데 다들 건강하시지? 항상 지금 내놓고 있다. 왜 묵묵부답이십니까? 예, 건강합니다 다. 죄송한데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한 60 중반? 예? 저 할배는 내년에 90입니다. 예, 그래. 90대 이상이 90%입니다 여기가. 90대, 예? 공유면에서는 지호가 제일 나이 많은 사람이 많기. 어디가 예? 공유면에서 여기가? 우리 동네가 제일 나이 많다. 불응자가 많다는 게. 그런자는 그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전부 이 기계 탓이가. 예? 95입니다. 90. 예? 요 맞은편인 하면. 그래. 아, 연세 많지. 그러면 결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젊은 분들이 사시는 농촌에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젊은 사람이 올라가도 뭐 무엇이 벗기시 오지. 이 아, 뭐. 땡겨봐도 이리 손골짜기 땡겨. 산골짜기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건데 산골짜기 아니고 이렇게 별로 없는 데니까. 덜은 그렇지 요새 덜이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요 아래 나가면 또 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공기하고 너무 좋으니까 공기 하나는 최고로 좋지. 예, 뭐 공기. 공장이 있나 뭐. 공기 소도 안 키우지. 소를- 공기 좋기는 뭐지죠? 똥통하고 우파가 나지. 뭘 박아놨다고 똥통이 뭔데요? 처리장이 저기 있거든요. 아 그거야 뭐 처리를 하니까 관계가 없지. 자 그러면 옛날 말이야. 옛날에야 참. 아니 제가 이 숨을 몇 번 쉬어봤어요. 쉬니까 차 안에서 싹 쉬니까 너무 시원해가 차 안에서 차 문을 열어놓고 제가 있었습니다. 예. 진짜 도시가 살았으면 못 살지. 맞아요. 그 도시분들이 가장 시골에 오시고 싶은 이유가 공기 때문입니다. 그래. 예. 그만큼 좋은 데 사시니까 모릅니다. 예. 우리 그 대군에 그 이야기하면 공기 좋다가 잘안 가해. 공기 사러 그랬어. 공기 사러. 공기 좋다. 공기도 팝니다. 캔에 압축해가지고. 예. 옛날에 이제 산청에서 캔에 이제 공기를 넣어가지고 압축을 합니다.
해가지고 예, 그걸 판매를 하는 그런 계획까지 세웠고 실제 판매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강원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 뭐냐 해서 저는 강원도의 통행세를 받으세요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강원도의 그 좋은 공기 차가 가서 오염을 다 시키니까 그 오염시킨 세금 부담해라 해서 차량 한 대당 얼마 이제 그 톨게이트에 나가면 얼마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아이디어까지 드렸는데 그건 못합니다. 그래 하면 더 안 오거든요. 어쨌든 그만큼 공기 좋은 것이 요즘은 대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기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제가 이제 놀란 거는 이 정자하고 예,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젊어 보인다는 거. 예, 그게 정말입니다. 그리고 또 연세 드셨지만 방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이 요즘 하도 칠 때 모자 안 쓰시죠, 여기는? 화토를 아예 안 치십니까? 예, 학교 아예 안 칩니다요. 이야, 이런 말, 예? 핫도그 합병을 하고 많죠. 아니, 몰라서 안 몰라서 치니. 안 치는 게 몰라서. 칠 사람이 있습니까? 보이고 나는 이분도 없고. 제가 지금 스토리하고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는데, 이야, 이 화토를 치도. 술 안 먹고 예. 핫도그 안 찍으면 안 쳐요. 아, 술도 안 그래요? 먹고. 그거 뭐 하십니까? 그냥 밥만 먹고 살지. 이 촬영 불가합니다. 똑같이나 조금 우리도 조가마다 뭐 고수도 치고 뭐 예. 마시면 뭐 식구가 있어야 뭐그뭐 화투를 치든가 뭐 그래. 술을 마시든가 뭐 대리를 하든가 교수님 우리 시간 식구가 안 있는데 하면 처음 제가 이사를 오고 싶어서 지금 아까 집값도 물어봤는데, 옛날 같은 우리 요즘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저가, 그 처음부터 인데 길하고 뭐 이렇게 또랑 들어가고 예. 옛날에는 농사 많았다. 예. 엄달량기만 동네가 잡초록했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한 105 된다 그러면 이 모양이 된대. 아. 뭐, 들어오는 사람도 멋이 땅이셔야 들어오지. 그런 사람은 세지만. 저 뭐 마실 건, 잠깐만. 토지가 많이 줄었다고 하천 말씀하시는. 들어가고 뭐 도로는 또 안 들어갈 수가 없다 해도 하천은 하천대로도. 예, 어서오세요. 예. 물론 잘 내가지만 하천도 이렇게 넣겠지. 예. 그럼 오늘 제가 이렇게 촬영하면은 손자, 손녀분들하고 다 보시거든요. 예. 보시고 다음 주, 다다음 주쯤 되면은 할머니하고 올 깁니다. 예. 또 할아버지는 화내시겠네요. 할아버지하고 이렇게 손자, 손녀들이 전화가 오든 틀림없이 올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제가 여기 촬영해가지고 딱 이제 전 세계에 여기가 저는 좋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내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안 좋은 거는 이 길나고 하천이 넓히고 해가지고 이 농토가 줄어들어서 안 좋다 이 말씀이죠. 그거 말고는 다 좋습니다. 그지? 예. 제가 집을 살려고 하니까 뭐 그냥 공짜로 와서 살아라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강의 내용은 잠깐만 교수 제가 네. 뭐 일단 먼저 진행을 예, 그렇게 예, 예, 하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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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저 단지 회원님들 중에서 다모도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요 교수님 두 분을 뵌 분들도 있고 또 오늘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저탄소 농물 관리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어린 군이 그 전국에서 몇 번째 안에 들어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잘 해주기 위해서 경상국립대 교수 두 분들하고 이제 학생들하고 해가지고 이런 우리 그 컨설팅이라는 그 교육을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주고 계시는데 그 무슨 그 경상국립대 그 조영손 교수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예, 접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한번 이주환 예, 교수님 접니다.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강의는 이제 이게 스님 안 되시죠? 예. 그 오늘 그 교육은 제가 이게 여기가 대현 단지인데 제가 이제 아침에 토곡하고 다현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여기가 이제 개인이 오늘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이제 논을 돌아봤습니다. 여기는 못 돌아봤는데 지금 뭐 배는 잘 자라고 있고 잘 자라고 있는 것이 이제 뭐 무엇보다 지금 중요하고
그럼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좀 있습니다. 그 들판이 줄어들어서 상당히 이제 노여하시는데 노여하시지 말고 줄어든 만큼 뭐합니까? 우리가 일을 덜 하니까 건강하게 사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길이 잘 나 있으니까 우리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다음 주 늦어도 다다음 주 꼭 오실 겁니다. 길이 이렇게 잘 나 있는데 전 세계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해드립니다. 이 길이 잘 나 있으니까 자녀분들 꼭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 어머니, 아버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꼭 오시기 바라고. 오늘 교육은 뭐냐 하면, 배를 우리가 재배하는데, 뭐, 오전에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만 하나 놓고, 여기 밑에, 뭐, 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우리가 이제 모내기 할 때는, 보통 한 5개, 6개 정도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아니, 됐어요. 5개, 6개 정도 심는데 지금 몇 개입니까? 요 몇 개쯤 되는지 한번. 얼른 샬리 보이소. 50개에? 20개. 20개. 야, 예, 좋습니다. 아주 정확하시네. 27개입니다. 예, 아침에 샬리 봤습니다. 예? 거기 보내준다. 예. 그럼 지금, 예, 요거는 좀 한 달 조금 안 됐어요. 예, 안 됐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열매를 몇 개 맺는지 아십니까? 이삭이. 요게 이제 하나 이삭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몇 개 정도 됩니까? 그럼 뭐 올라온 대로 더 나오겠지. 오른 이삭은 한 21개 돼가 되겠네. 자라서 이제 생기니까 생기. 나는 저기 세월도 100개 이상 다른 거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요 개수, 이 나달수. 내 끼가. 예. 그 요거 이제, 예, 새끼 친데서 나오는 이삭은 보통 15개에서 많아야 18개입니다. 예, 그래서, 짠짠한 거는 나오면서 떼나네. 예, 그 중에서 한 2~3개, 최근 농법에 의하면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 열매 못 맺거든요. 이런 거, 작은 거, 이런 거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굳이 새끼 치가지고 이게 이제 비료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랄 거 아닙니까? 자라면 얘가 덮어버린다. 덮어버리니까 이렇게 이제 서 있으면 햇빛이 쫙 비쳐가 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비료 성분도 얘가 잘 자라고 있는 얘들, 열매를 맺을 게 먹어야 되는데 이놈들이 다 먹어버린다는 거죠. 얘들이. 열매도 못 맺는 것들이. 그 나중에 물론 얘들이 죽으면서 얘한테 약물을 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건 다 의미 없는 짓이거든요. 괜히 얘가 가져가가지고 얘 줄 필요 없이 얘가 바로 흡수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여기가 빽빽하게 있으니까 바람이 잘 안 통하겠지.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병 생기고. 예, 병 많이 생긴다 아닙니까? 우리 여름에 지금 뭐 습기 많이 차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이 꿉꿉하 해가 곰팡이 피고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폐 기관이 다 안 좋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햇빛이 잘 나고 공기가 잘 통하고 그래야 우리 건강해지듯이 이 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각 이제 논마다 연세가 있으시니까 논에 제가 다니지 말라 하십니다.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마시고 누가 하느냐 하면 단지장님, 전성석 단지장님하고 또 이제 젊은 분은 71세 이하 되신 분들, 71세 안 되셨지? 예, 어쨌든 71세 안 되셨지? 예, 그러면 가셔가지고 여기 오신 네 분, 예, 네 분 중심으로 하셔가지고 이제 딱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하시는데 이게 이제 맨 바깥쪽은 체기가 또 많이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석 줄 정도에 이제 뭐 농사를 20년, 30년 지셨으니까 딱 보시면 몇 개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을 이제 한 17, 8개 됐다 하면 물 떼십시오. 떼는데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물꼬를 처음에 차단하십시오. 차단하시고 그냥 있는 물을 아까워서 빼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게 이제 한 5개 정도 됐다 하면 그냥 좀 일찍. 그냥 놔두면 돼. 놔뒀다가 면 이제 있는 물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줄어드는 건 하늘로 날아가든지
땅 속으로 가든지 아니면 벼가 먹든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물이 바짝 말랐지, 자동으로.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지금 많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근데 뭐가 많이 벼가 이만큼 자랐는데 키가 벌써 한 50cm 되고 이게 한 20개 정도 됐는데도 물이 아직 논에 있는데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지금 물을 떼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배수골 있지 않습니까? 배수로로 확 파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완전히 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만이 농사를 이제 잘 짓는다. 그런데 뭐가 잘 되는데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떤 게 좋냐 하면 얘가 이제 될 놈들만 제대로 키운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에 이제 논에 소위 엉그림이 쫙 가도록 이 정도 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닥에 이 이상 이제 가야 됩니다. 갈라져야 됩니다. 손가락이 쭉쭉 들어갈 정도로 엉그림이 쭉쭉 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얘가 뿌리가 잘려버립니다. 먼저 놨던 거는. 이 벌써 먼저 놨던 애들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젓갈색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럼 나중에는 시커머리하게 되거든요.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는 애들이 여기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 불고 비 오고 하면 쓰러집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서 지금 이제 뭐 없지만 이 문고병, 입지 무늬 마른병 있지 않습니까? 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아주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뿌리가 아예 거의 잘릴 정도로 물을 떼버리는 거죠.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로 이제 물을 떼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요런 하얀 새뿌리가 다시 납니다. 한 2주 정도 물 떼시면, 뭐 길게는 3주 정도 떼셔도 되는데 우선에는 제가 이제 자주 다닐 겁니다. 이 교수님하고 다니면서 체크를 할 겁니다. 해서 언제쯤 됐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최소 2주간, 그러니까 14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일단 물을 떼십시오. 근데 너무 제가 보고 다니면서 너무 오래 많이 뗐다, 이거는 문제가 되겠다 하는 논은 제가 단지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지장님 같이 다니실 수도 있고 저희들끼리 다니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년에 저희들이 이제 쌀 형태 품위를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여기 이제 열매가 이렇게 달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충희 대표님 거기 실에서 도정한 거, 또 하기 전에 한 거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뿌리가 끊길 정도로 물떼기를 하니까 품질이 아주 좋아요. 그런데 요즘 소비자분들은 과거하고 다릅니다. 과거는 우리 뭐 사락이나 약간 청색 있는 것도 먹고 했지 않습니까? 요즘 소비자분들 눈 없습니다. 안 먹습니다. 그런 거 있으면은 저 하품 취급해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소비자분들도 교육을 많이 받거든요. 딱 처음에 우리가 선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선볼 때 어떻게 갑니까? 뭐 꽃단장 다 하시고 가시지 않습니까? 제일 이쁘고 제일 잘생긴 모습으로 가지 않습니까? 딱 첫눈 아닙니까? 한 번에 눈으로 딱 봤을 때, 야, 예쁘다 또는 호감이 간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쌀이 깨진 거 있고 청색이 있고 이러면은 막 소비자분들이 이거 안 되겠다 가버립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이 개연단지 뿐만이 아니고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홍보하는 것만큼 품질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이게 뭐 어려운군에서 경남에서 1등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1등을 꿈꿉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제가 홍보하는 힘도 나고 또 이게 우리 쌀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야 지금 뭐 쌀값 가지고 얘기 안 합니다. 그래서 수출에 활로도 털 수 있을 것으로 그래 봅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선에는 겉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생겼느냐가 중요하고 이제 먹어봤을 때 밥맛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럼 밥맛이 좋은 거는 일단 이제 품종에서 첫째 오기도 합니다. 새충무가 밥맛이 괜찮거든요. 근데 조금 안 좋아하는 사람도 몇 분 계시긴 하죠. 네, 계시지만 전체적으로 좋아들 하십니다. 그래서 새충무를 단지장님들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선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는 호남 지방에서 많이 재배가 되죠. 어쨌든 그러면 여기서 새충무를 하셨는데 새충무가
밥맛이 좋더라. 그러면 소위 호불호라 하는데 조금 안 좋게 하시는 분들은 그쪽으로 공략할 필요는 없고 좋아하시는 분들 쪽으로 해서 새청무가 해도 전국에 재배되는 게 5% 정도 이내입니다. 실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마케팅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시가리니 뭐 여러 가지 추청베니 이런 거 아키바리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유명하지만 뭐 히토메보레 요새 이런 것들도 나오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걸 이제 생각을 하셔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덜이 조금 줄어든 데 대한 안타까움은 있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발전을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해 주시면 되겠고 요것만 꼭 실천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이거 양파 혈행 개선이 아주 좋은 겁니다. 갑자기 여사님 어디 가시더만 이거 들고 오셨습니다. 어느 집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금 가셨죠 또? 더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또 스님 전화가 와서 또 끊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장님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스님한테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걸 좀 차단하고 전화는 좀 이따 하면 되고. 방금 질문이 뭐냐 하면은 내가 심은 지 한 달이 됐는데 뿌리가 안 난다는 겁니까? 새끼를 안 친다는 겁니까? 새끼도 안 주고 뿌리도 안 나는 게 내는 노랑이 그대로 있어. 좀 이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잘 올라와야 되는데.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이게 모가 옮겨 심기 전에 모가 병이 들었거나 그런 건 모르. 그렇게 하는 데는 그냥 그런 데는 그렇고. 그랬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에서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습니다. 모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논에서 이제 유박이라든지 탭이라든지 너무 과하게 넣으시면 얘가 뿌리가 상하거든요. 뽑아 보셔야 됩니다. 뽑아 보니까 그래. 하도 이 세금에 땅을 안 맡아가지고 노랑이 그대로 있길래 오늘 아침에 내가 뽑아 보니까 언제 새뿌리가 하나 보강이 언제 빛이 나와. 그러면 넣네. 그게 유박은 제가 얘기를 내드렸는데 그게 이제 내 생각에는 앞으로 앞이라 가지고 그걸 아무래도 뭐 난리 나갈까 싶어서 기계로 흩으니까 그래서 조금 작게 흩었는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많이가 아니고 조금 그렇습니까? 앞두름이니까 이게 군데 그래. 군데. 앞두름 쪽이 그래. 그러면 이제 양분이 부족해서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양분을 따라서 그런 거 싶어서 비료를 갖다 엎드려 쳤다 이겨. 엎드려 흩으라고. 오늘 뭐 5만 그릇 다 것도 없어. 그걸 얼마 전에 그래 했는데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정도 되고 추비는 뭘 하셨는데? 추비는 뭘 하셨는데? 갤럭시. 그것도 해주고 그것도 안 되고 안 되고 요수도 또 가면 또 해주고 내는 그대로.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면적은 이게 너무 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얼마 안 돼. 몇 골 안 돼. 몇 골 안 되면. 생리적으로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면 첫째, 모가 문제가 있었을 수가 있고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지. 그러면 이제 모가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논타양에 이제 비료를 할 때 비료가 좀 덜 들어갔거나 또는 이제 유기질 비료가 또 많이 들어가서 뿌리가 이제 이게 분해되면 유기물이 분해되면서 가스가 나오면서 상처를 입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뿌리가 색깔이 거의 시커머리하게 됩니다. 시커머리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다 하면은 그냥 심은 대로 그대로 있다 하면은 그건 양분 부족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료를 갖다가 한 일주일 전에 헛쳤다. 헛쳐서 한 일주일 여기서 저거는 치고 나면 한 3, 4일 지내면 잠깐만. 그렇지. 알겠습니다. 유가가 안 한 데는 요소를 냈고. 요소 내는데 그래도 또 안 돼도 요소를 한번 냈거든. 갤럭시 내고 났습니다. 그럼 이제 약방을 봤는데 그거는 내놔면 그대로. 이 양은 언제 하셨습니까? 6월 4일 날에 한 달 넘었어. 6월 4일. 딱 한 달 이틀 됐네. 3일 전에. 그래 내가 갤럭시도 유박 종류인데 그거는 빨아먹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요소보다. 그래도 일주일. 그 일주일 가까이 되긴 됐는데. 3개월 랭기 됐는데. 지금 벌기는 좀 벌었는데 아직까지는 노릇장하기는 좀. 그러면은 나중에 제하고 같이 가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장에 조금 전에 예, 문제가 된다고 했던 데를 찾아왔습니다. 지금 뒤쪽에는 생육이 아주 그런대로 괜찮아 보이고 이 앞쪽에는 좀 안 좋습니다. 그러면 뭐 요거야 이 앞에야 뭐 비료가 들어갈 수가 없는 데입니다. 그럼 뭐 요 정도는 관계는 없고 저쪽 가운데 저쪽에 몇 줄이 그렇습니다. 그지? 예. 그래 이상해. 이게 뭐 줄줄이 그렇네. 뭐가 썩은 걸 가고 있는. 줄줄이 그러면 일단 모에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안에 가서 뽑아오실 수는 없잖아요. 요걸 뽑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못하게 하는 뽑아보는 거지. 그 뿌리가 안 보인다 이거. 샤뿌리가 뭐야? 덩치가 있어야 되는데 혼자 하나도 보강이 비고. 이제 나오네. 그러니까 지금은 저는 못 뺄다 네. 했는데 이거는 이리 돼가 이거. 그래, 생장이 늦습니다. 늦는 거는 이 모 이상은 아닙니다. 여기는 모 이상이 아니고 여기는 양분 부족입니다. 여기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에 안쪽에 저것도 그러니까 좀 비료는 또 흠진데. 이 교수님 안에 들어가실 수 있나요? 저기 그럼 언제 가면서 가지 말라고. 아니 그러면 신이 없는데. 원인을 아니 그 빠진다. 아니 이 교수님 맨발이거든. 뭐 뽑아올까요? 네, 요거 나를 안 갔구나. 저 장화를- 안에 제일 다른 거 저 있는 저 보면 아는데 저 뽑으면 되는데. 어차피 작년에는 우리 다 이 맨발로 다녔습니다. 작년에는 이렇게 안 댕겨 보고. 작년에 기억을 못 하지. 올해만 그래. 이상하게 내가 유방을 흩을 때도 여보 현지는 그 가로 저는도 또 좋은 저기 여기. 좋은 데가 없는데. 그래. 내가 아까 어차피 가쪽은 아니 나쁜 거. 그렇지. 예, 그것도 나쁘네. 예. 이것도 안 좋고. 시커가 거기서 시커가 뽑은 그 자리 원래는 그 자리에서 시커야 돼. 이게 산소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요. 우리 쪽에. 꿀이 없지 야. 사분이가 안 나오는데 뭐. 자 이제 이렇게 지금 하나 그 둘 셋 네 개를 심었네. 네 개를 심은데 아예 안 나왔네. 예, 네 개를 심은데 지금 게 죽었는 거 같아. 이 분할을 못 아니 그건 아니고 분할을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요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제대로 못 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산소가 통기가 안 돼서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이제 모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 이제 다른 걸로 봐서는 문제가 없는데 줄줄이만 그렇거든요. 요 두 줄, 뭐 또 요는 석 줄 이렇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저기 저 부분에 시설 재배하신 데는 아니지 여기. 예, 그러면 유기물이 지나치게 투입이 돼서 소위 이제 산소가 없는 조건, 유기물이 소위 그름이 이제 분해되면 이게 저집 썰어내지야. 저게 집설을 넣었어요. 그럼 저기가 많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산소가 아예 없는 층이던데요. 이 뽑아보니까. 자, 이제 이해됩니다. 네. 이제 집 썰어 넣었다니까, 자, 무슨 얘기냐면, 집을 썰어 넣고 유박을 지금 주셨죠. 유박을 주시면, 집은 이제 탄질률이라고 CN율이 한 거의 85, 뭐 많게는 100 정도 됩니다. 그럼 질소가 거의 없죠. 근데 또 유박을 주면 어떻습니까? 유박 자체도 4.6%거든, 질소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제 이제 질소 기하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초기의 질소 부족 현상. 그러면 언제 나오느냐? 물 대고 좀 있으면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빚어지고, 제가 볼 때는 볏짚이 이쪽에 지금 있는 데는 과하게 많이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판정이 됩니다. 거의 몇 번을 이거 두드리는데. 두드리도 이렇게 깔았을 때 우리가 수확을 하시다 보면 그쪽에 많이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다 이래. 그런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이게 기계로 써그리기 때문에 예. 나랑 나가는데 딱 그만큼 다. 지금 뭐 상태로 봐서는 뿌리가 지금 활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게 저래 된 거 아닌가? 안 오면 이런 자리라. 안 오면 이런 자리 아닙니까? 아이 그런 거 다야. 저건 배가
기계가 썬거리면 너무. 아니 그래 아드만 이었다 아닙니까? 아담은 얘는 가해 얘기 좀 해서 이쪽하고 그래. 그래 어차피 저 두름 쪽하고 근데 안쪽은 또 괜찮으니까 내가 집에서도 보면은 하나에 보이거든요 우리 집 지으니까 그래. 야, 저 아니. 창문에서도 봐도 이상하긴 이상해. 그래. 요거만 그렇거든. 일부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짚을 소위 아담아 넣었다는 표현은 많이 이래 넣으셨다 이겁니다. 그죠? 예, 마지막에 남은 걸 아마 그 영향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 그 친환경 단지지 않습니까? 그럼 원래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가시고 내년부터는 하실 때는 이 아담아 넣지 마시고. 아담은 안 는데. 그래. 여기 가해 별것도 깔은 것도 없었는데 배난 것도 없었는데 그냥 배 갚았는데. 여기 잠깐만 여기가 저거 뭐이고 유기단지는 아니죠? 그냥 친환경 단지죠? 유기전환 중입니다. 전환 중입니까? 그러면 안 되겠네. 그러면 이대로 하십시오. 하시고. 할 수 없습니다. 예. 뭐, 요, 피해가 크지는 않으니까, 요 정도는, 그 원인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니까. 예. 이거는 약간 썩은 건가요? 예, 요거? 예. 요거는 물에 장기가 있으면 이렇게 변색이 됩니다. 예. 노상한 거 저거는 이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뿌리가, 파인 거 저거는 새뿌리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새뿌리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녹아 그래 이제 네. 할수 찌면 나오죠.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면 산소 부족 플러스 질소 부족. 그러니까 질소를 이 아들이 미생물이 먹었다는 거죠. 볏짚을 많이 넣어서. 예. 그래서 또 가스도 차고 그것으로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1년에 한 번씩 교대로 썰이 엮고 안 그러면 또 도로 다른 방법으로. 자, 여기까지 일단 현장 컨설팅 마치겠습니다. 이거 약간 썩은 것 같은데. 예? 뜯어보면. 그러니까 질소가 부족, 기능이 안 오니까. 아니 초기에 유기물이 과다하게 투입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질소 기화 현상이 나타나거든. 그게 이제 또 부식되면서 썩으면서 이제 산소 부족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 맞아. 예. 이게 비료로 많이 내서 그런 거네. 이게 찰배 이름이 뭐라고 해요? 미호 찰배하고 예. 밖은 백미고 예. 속은 찰기가 있어가지고 올해 지금 현재 고급미로 해가 지금 나왔는데 미백 미호 미백 찰이 아니고 예. 작년에 내가 일부 좀 짓고 올해는 좀 많이 짓거든요. 예. 이것도 반드시 물떼기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파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저 단지장님도 이거 제발 이거 하지 마십시오. 이거. 내가 그래 제가 물을 안 띄하는데 그래 하다 보면 막 이제 종자가 바뀌었다고 뽑아가지고 이제 일어나고 오늘 뭐 띄할 여력도 없고 띄할 시간이 어딨노. 그 집사람 있을 때 잠깐 모판 정리해주고 기계 나오고 조금 빈자리에 집사람 있을 때는 몇 개 꽂고 그러는데 이거 여기 이제 찰배니까 됐습니다. 오른 찰배도 아니고 그게 나는 그 신양학계를 근거네 그거를 그걸 한번 갖다 쓴거보서 하면서 저희 앞에 한도가래 좀 승부나 이렇더라고 말하기.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현재로서는 이게 전력만 한번. 예. 중만 생정 중에서는 예. 최고미로 지금 가격은 얼마 하는데? 가격은 그 뭐 정부 수매로 가격이 정해지는 게 아니고 뭐 이제 그 정비소에서는 예. 한 2,000원 정도 한 포대 2,000원 40kg 한 포대 2,000원 정도. 2,000원 정도 더 받아갖고는 큰 의미가 없지. 생산량이 문제지. 그런데 예. 그게 이제 가공을 하면은 예. 가공해서 소매를 하면은 돈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그래. 그럼 작년에 처음 심으셨나요? 예, 작년에 처음. 미호.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기 학이 아주 예쁘게 앉아 있습니다. 비도 오는데 오늘 여기까지 촬영하겠습니다.